본격적인 정치권 주제로 가봅니다. 자, 오늘 여의도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에 반대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제명해도 소용없다. 제명해도 소용없다. 한동훈은 돌아온다. 한동훈은 돌아온다. 우리는 한동훈을 지켜야 된다. 지켜낸다. 여러분, 우리는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치 학살을 자행한 그를 결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말했듯이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자, 송영훈 전 대변인, 오늘 혹시 저 집회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오면서 예. 저 집회 현장을 거쳐서 왔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했고 이번 주에도 했는데 어땠습니까? 지난주에는 이 집회가 서여의도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쪽에서 했는데 오늘은 여의도공원 옆에 대로변으로 나와서 훨씬 더 폭과 길이에 있어서 넓은 공간을 점유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두 차선을 막고 진행됐다고 합니다. 두 차선, 체감적으로는 두 차선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최 측에서 진행한 그 플래카드, 손피켓이 전부 다 동났다고 하고, 사실 제가 저 현장에서 뒤쪽에서 앞으로 오는 동안에 뒤쪽에 있어 보니까 그 스피커가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앞뒤로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지난주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호응도나 결집도 면에서 지난주보다 조금 더 열기가 높아 보여서 아무래도 지금 저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굉장히 결기에 차서 저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집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이 보시기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나왔습니다. 저기 중에는 당원도, 국민의힘 당원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혹시라도 집회에 참석을 해서 어떤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신데,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한 전 대표는 저 집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다음 달에 토크 콘서트를 또 예정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보려는 그 마음을 저는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나름의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더 간절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를 하고 제명을 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이 어떤 책임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하게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겠죠. 근데 이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당사자들이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한쪽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이게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당원 지지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이들도 결집하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갈등으로 더 깊게 빠지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선거는 이제 4달도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훗날 평가를 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저러한 집회라든지 그런 토크 콘서트라든 것이 과연 한동훈 전 대표에게 결과적으로 좋게 작용을 할까, 안 좋게 작용할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오늘 광화문에서도 꽤 큰 집회가 열렸는데 사실 윤어게인 집회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 등등의 구호가 쏟아졌습니다. 물론 저 집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관련된 발언은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에 찬성하는 집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있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과 지금 굉장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내홍은 언제까지 계속될 걸로 보세요?
글쎄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요, 지지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본인 자체가 어쨌든 매력도 있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 지난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당시 당대표 아니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보수 지지자들도 많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그다음에 그러한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 지지한 쪽으로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장동혁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이 더 단단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가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중도의 이른바 똑같은 한 표를 가지고 있는 중도층의 그 마음은 훨씬 더 싸늘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립되면서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닌가. 언제 이게 끝날 것인가,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딱 보면은 그때 누구에게 더 손이 들려질 수 있을 것인가, 누구에게 더 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는 1차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씌워져 있는 얘기가 이 배신자, 글자 세 글자, 배신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보수 정당에서는 이 배신자, 이 얘기가 회자됐던 적이 있었죠. 바로 이 장면에서입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장윤미 대변인.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그때 이후부터 이 배신자 정치가 국민의힘에 계속돼서 거론되는 어떤 아이콘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 또 한동훈 전 대표와도 갈등을 빚었고요. 왜 유독 이 보수 정당에서 이 배신자 정치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으며, 사실 그 이후로 이 총선에서의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라는 이제 정치권 격언이 있는데, 오히려 이 보수가 분열하고 있고 그 부분이 수습되고 있지 않죠. 유승민 전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어떤 그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시작하고 이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사실상 재기를 지금까지 의미 있게는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보수 진영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공동적인 가치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합집산으로 좀 모여 있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 모래알처럼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그때 뭉쳤다가 그렇지 않으면 흩어지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분열이 되기 쉬운 구조적인 한계를 일단 이제 태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래에 분열 그리고 쪼개지기 이런 부분은 보수의 아이템으로 정착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누가 뭐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을 것인가 하면 항상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들었던 정치인들은 사실 뭐랄까 의미 있게 당으로 복귀를 한달까 아니면 보기 좋게 역공을 편달까 이런 모습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상당히 정치적으로 난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연 한동훈 전 대표 어떤 정치적 선택지가 남아 있을까요? 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